이제 38라운드, EPL 38라운드가 끝났어요. 그죠? 정말 시즌이 못할 거라고, 코로나 덕분에,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리그는 마쳤고, 지금 뭐 유로파나 챔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일정은 어떻게 될 건지 그것도 뭐 조만간에 결정이 되겠죠. 그죠? 맨유는 아직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어, 유로파 유로파 대회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음, 선수들이 피로 누적이 상당할 텐데, 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유로파를 진행해야 된다는 건, 물론 한 3, 4게임 정도 돼요. 그죠? 그 게임 많지 않아요. 예선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죠? 8강, 4강, 결승, 그러니까 3게임, 3게임 남았네요. 그죠? 근데 뭐 지금 FA컵, 뭐 리그컵 다 지금 4강까지 올라갔다가 둘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리그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피로 누적에 의해서, 혹은 챔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EPL은 거의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3일에 한 게임씩, 만약에 리그컵, FA컵 다 나간다, 유로파까지 다 나간다 그러면 3일에 한 게임씩 그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가 1.5군도 상당히 강해야 되고, 1.5군도 주전 못지않게 강한 어떤 그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되고, 음, 참 힘들어 보여요. 축구를 3일에 한 게임씩 뛴다는 건 참 힘들어 보여요. 그죠? 그런 3일에 한 게임씩 뛴다는 일정을 감안을 해서 감독도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실력이 떨어지는 팀한테는 좀 다득점을 해야 되고, 좀 상위권에 있는 팀한테는 전수비 후 역습 같은 전술을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어, 근데 과연 솔사로 감독이 그런 걸 했나? 과연 1.5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나? 전 아니라고 봐요. 1.5군에 대한 대책이 없었죠. 뭐 하나 있다면 이제 그린우드 같은 선수, 그나마 하나 한 명 건진 요볼레, 뭐 그린우드 같은 선수. 예전에 꼭 근데 레시포드 처음에 데뷔했을 때만큼의 임팩트는 좀 없어요. 근데 꾸준히 FA컵이라든지 뭐 이렇게 왔다, 나이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대표로도 뽑아서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그 슈팅 타이밍도 빠르고, 양발을 잘 쓰고, 누구 혹자는 손흥민의 어린 버전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 어떤 아무튼 괜찮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예요. 그죠? 지금 거의 맨유 루니와 비교가 될 정도의 어떤 스탯으로 상당히 골도 많이 넣고, 어, 아주 그 내년에도 그렇게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원래는 제임스가 했어야 됐죠. 그 자리에 원래 제임스가 뛰어서 그런 성적을 냈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그 제임스가 생각보다 골을 못 넣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 보는 안목도 좀 떨어져요. 그죠? 그때 당시 제임스 선수가 저 뭐야르카노 저거를 제임스를 왜 데리고 오지? 거의 강등권 팀 선수를 왜 데리고 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물론 3위이긴 해요. 4위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말시앙, 레시포드, 그린우드, 그 다음 제임스 되겠네요. 그죠? 그런 걸 보면 또 뭐, 그래 뭐
몸값은 충분히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전반기에 보여줬던 모습을 후반기에도 꾸준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준 게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근데 그 제임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스피드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축구는 주구장창 달린다고 골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볼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볼을 컨트롤한 언제 멈춰야 되는지, 내가 언제 달려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고 언제 슈팅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주구장창 그냥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뛰고 발로 패스를 하면 공이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죠? 속도가 제어가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딱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멈추고 나서 차야지 정확도가 올라가죠. 어떤 제임스 선수는 보다 좀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루크쇼 선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깝깝했거든요. 솔직히 그또 사고, 불의 사고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저거 어떡하나, 그냥 끝났나, 젊은 선수 데리고 와서 그냥 끝내는 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보세요. 그죠? 한 몇 년 정말 그 무리뉴 있을 때 정말 얘 방출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선수인데 지금 얼마나 잘해요. 그죠? 없으면 수비가 흔들릴 정도예요. 그죠? 지금 뭐 국가대표급에도 승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그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냥 꾸준히 자신의 단점을 꾸준히 수정 보완해서 연습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임스 선수도 어쨌든 본인이 좀 더 1.5군에서 어떤 실력을 올리려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것만 그게 아니라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 볼을 무조건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달리다가 볼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맞는 연습을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솔사르 축구를 원래 요번 리그 때 쭉 지켜본 저의 나름대로의 결과는 달리기 외에는, 선수비 후 역습 외에는 전술이 없다는 거죠. 그냥 거의 한 800이나 900 해가지고 레시포드 선수한테 제임스 선수가 패스해서 뛰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는, 그 외에는 없죠. 주구장창 그것만 하다가 성적이 안 좋았죠. 들쭉날쭉했죠. 그죠? 원래 만약에 리버풀이 전승에 가까운 그런 성적을 못 냈다면 아마 맨유는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리버풀도 지고 엎치락뒤치락하고 패가 예전보다 훨씬 많고 이랬으면 아마 맨유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선수들이 승점을 더 올렸을 테니까, 다른 팀이. 그러면 이 성적으로는 3위를 못하죠. 리버풀이 어찌됐건 다 이렇게 전승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성적이라도 거둔 거죠. 변수가 그거였죠. 그리고 솔사르 감독 전술의 문제점은 지금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와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들어오기 전에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포그바 선수한테 1차 패스가 가죠. 포그바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상대편 선수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포그바한테 패스를 하고 약간 더듬는 순간, 드리블이나 약간 더듬는 순간 백으로 쏴버리죠. 그리고 공하고 상관없이 선수를 두드려 패요. 그죠? 밀고 넘어뜨리고, 코브가 또 키가 크지 않습니까? 허벅지 같은 걷어 차고, 심판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쪽에 서가지고 걷어 차죠. 그런 문제점이 계속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근데 선수한테 어떤 그 맡기는 스타일인지는 제가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감독으로서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죠. 애가 다쳐가지고 게임을 거의 한 시즌을 통으로 날려먹고 계속 부상에 근육 통증에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둬요. 그죠? 그 레시포드 선수도 뭐 근육 피로 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레시포드 선수가 주득점원이니까 뺑 둘러싸서 두드려 팬 거죠. 그죠? 90분 내내 애를 두드려 팬 거예요. 그죠? 걷어 차고 밀고 던지고 헤딩 경합하면 밀어버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맨시티전에서 잘못 박아가지고 그때 아팠던 게 계속 간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전혀 해결을 못해요. 그죠? 그러면 선수들한테 빨리 패스를 하라든지 패스해서 공 받을 위치에 네가 이렇게 서 있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으로서 전혀 선수들이 그렇게 상대편 선수한테 두드려 맞고 그렇게 통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플 텐데 아무런 해결을 못해요. 그죠? 뭐 그냥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겨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축구를 시청하는 사람 눈에도 보일 정도면 분명히 감독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죠? 그렇게 데미지가 그러면 38게임 FA컵까지 합하면 50게임이 넘는데 그러면 한 게임당 한 방씩 그런 걸 막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죠? 3일에 한 병씩 선수가 그 몸이 남아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근데 계속 그런 스타일을 고수를 하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뭘 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아무리 몸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전술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같은 전술을 고집을 하니까. 그리고 레시포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스프린터까지 해야 돼요. 그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무릎 나가서 수술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무릎이 나가죠. 그죠? 그 전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그렇게 두드려 안 맞게끔 전술을 짜야 되는 거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선수들이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야기하면 맨유급 선수가 정도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그죠? 그리고 선수들이 약간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물론 미리니 정도는 아니지만 선수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든 선수가 안 다치게끔 구단이나 감독 코치에서 연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맞고. 네, 근데 그런 거 중요할 때는 이제 그런 걸 뚫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죠. 어제 그 마지막 경기 마르시앙처럼 그걸 뚫고 이렇게 수비 센터백 2명을 뚫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골을 성공시켜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그 포그바 선수처럼 그렇게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그바 선수가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그죠? 너무 바짝 모이기 전에 누군가가 공을 받아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포그바 받고 탄압박을 하고 다시 공을 받는 뭐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덜 다치죠. 설령 다친다 하더라도 덜 다치죠. 그죠? 세 명이 모여서 두드려 패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물론 그러다 보면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급하게 볼을 처리하다 보면 패스 미스가 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공을 주거니 받고 주거니 받는 누가 옆에서 공 받아주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책 없는 선수 방출. 어, 초반에 물론 본인이 이제 챔스 가야 되니까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뭐 가장 큰 건 루카쿠 선수겠죠. 물론 본인이 스타일에 안 맞아서 방출을 시켰을 수도 있고, 구단에서 약간 태업 같은 작년에 챔스 갈 수 있었는데 태업을 했기 때문에 구단에서 태업한 선수를 방출시켰을 수도 있고, 그 에이전시하고의 마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대책 없이 선수 영입도 안 하고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죠? 지금 루카쿠 선수 그 이탈리아 리그 가서 얼마 잘해요, 그죠? 뭐 루카 심지어 거기는 호날두도 있는데, 그죠? 물론 리그 수준이 EPL보다 낮을 수 있어요, 그죠? EPL보다 낮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 할 몫은 다 해주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좀 더 본인 이제 솔사르 나라에서 쓰는 축구는 선수비 후 역습, 빠른 역습에 의한 스프린터 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스타일이죠. 뭐 포르투갈 스타일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 스타일의 어떤 축구 전술 같이 솔사르 나라에서 쓰는 솔사르 국적 그 노르웨이였나? 노르웨이 축구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EPL에서는 그런 스타일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친구 그 누구죠? 그 도르트문트 간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그 친구를 또 받으니까 또 도르트문트가 챔스에서 또 탈락을 해가지고 뭐 그 친구 얼마나 앞으로 성장을 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친구 없어도 그게 리그에서 우승을 한 거 보면 그 팀이 그 전에 있던 팀 그 팀이 우승한 걸 보면 그렇게 뭐 그죠? 그렇게 쓸모는 없는 거. 뭐 앞으로 계속 내년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제 풀타임 시즌을 뛰는 걸 봐야 어느 정도 실력인지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그래요, 그죠? 지금 맨유 스타일은 좀 빠른 선수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지금 그린우드가 하고 있던 스타일의 그 축구를 링가드가 했었죠. 그 링가드가 했었는데 링가드가 자꾸 골을 못 넣고 찬스 자꾸 날려먹고 실수하니까 이제 바꾼 거죠. 그린우드 선수로 바꾼 거죠. 근데 그린우드는 골 결정력도 좋고 슈팅 타이밍도 빠르고 선수 한두 명 정도는 뭐 쉽게 제끼고 하니까 하고 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주전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근데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임팩트는 레시포드 선수가 있긴 한데 하긴 잘해요, 그죠? 아주 그 왼발 오른 특히 왼발을 잘 쓰니까 맨유가 이렇게 밸런스가 좀 안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시포드 자리, 그러니까 마르시앙이나 레시포드의 어떤 오른쪽 자리, 그러니까 오른발 쓰는 사람, 그러니까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공격력이 괜찮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수비를 할 때 왼쪽을 신경을 잘 안 써요, 그죠? 전부 이제 레시포드하고 마르시앙 쪽으로만 수비가 붙다 보니까 아마 그린우드 선수가 찬스가 많이 난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혼자 가서 단독으로 슈팅을 하면 한 골밖에 못 넣지만 이 사람 넣고 저 사람 넣고 하게 되면 세 골, 네 골 넣는다는 거예요. 그 바로 맨유가 지금 골 득실에서도 굉장히 그 골 득실이 많이 예전보다는 골을 득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물론 수비 쪽에서 맥과이어와 완비사카가 들어와서 수비가 보강이 된 거, 뭐 그건 것도 어느 정도 큰 몫을 차지하겠지만 그러니까 골을 덜 먹고 골도 많이 넣은 거죠, 그죠? 그냥 분명히 골 결정력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저는 코로나 덕분에 상대를 했다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에 선수들 멤버를 보면 이제 포그바도 돌아오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팀하고 좀 더 조직력 있는 연습을 했었고, 그죠? 했었고, 레시포드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왔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덕분에 3위, 그나마 3위를 했다고 봐요. 그것도 뭐 3위도 뭐 압도적인 3위가 아니라서 뭐 크게 칭찬을 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아슬아슬한 3위라서 별로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코로나 덕분에 3위를 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좀 더 선수들의 조직력과 이런 게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선수들이 이제 부상 선수가 돌아오고,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도 부상 선수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쪽은 또 또다시 부상이 재발을 하고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지금 컨디션 관리는 맨유 쪽 선수들이 가장 좋지 않았나. 맨유도 물론 루크쇼라든지 루크쇼 선수가 지금 몇 개 못 나오고 있죠. 발목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삐끗했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못 나오고 있어요. 그죠? 루크쇼 선수를 제외하면 뭐 양호해요. 그죠? 뭐 좀 피곤한 것 같긴 해요. 뭐 기사도 났더라고요. 9일 동안 4게임 뛰었다고. 정말 그 살인 일정이죠. EPL은 정말 그 미국 메이저리그처럼 선수의 어떤 한계를 이렇게 막 최악의 상태까지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이저리그도 그렇잖아요. 야구도 보면 선발 투수 이렇게 던지는 거 보면 와 막 109를 한 20게임 나와가지고 한 109씩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챔피언스 리그 그 반지 끼려면 막 거의 200게임 가까이 뛰어야 되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도 EPL도 뭔가 일정을 좀 잘 짜야 되지 않을까? 너무 선수들을 혹사시켜서 생명을 좀 단축시키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죠? 아니면 구단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1.5군을 잘 키워놔야 되죠. 1.5군을 잘 키워야 로테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맨유가 지금 체력적으로 힘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선수 이렇게 백업 선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주요 포인트에 백업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다쳐버리면 이 선수보다 기량이 많이 떨어지는 선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 기회를 준다고 후반 한 20분쯤 되면 교체를 이렇게 많이 해줬죠. 교체를 많이 해줬는데 성적이 그렇게 골 넣는다든지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죠? 2군에 대한 훈련 아니면 2군에 대한 보강, 식스맨에 대한 어떤 보강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1위 리버풀이 승점이 99점이고 맨유가 66점이에요. 뭔가 뒤집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솔직히 예전에 2등 했을 때 미리뉴 감독 있을 때 2등 했을 때도 승점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 부끄러운 2등이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그죠? 지금은 뭐 더하네요. 그죠? 11게임이 차이가 나요. 11게임. 그러니까 리버풀이 11연패를 해야 맨유하고 성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분명히 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 이길 뻔한 게임을 놓쳤다든지 아니면 뭐 2대1로 이기고 있었는데 역전골, 뭐 동점골을 허용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승을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거죠. 그죠? 안타깝게 졌다든지 역전패를 했다든지 분명히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 그런 게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를 조금 해결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코로나 이후에 연승을 했겠죠.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뭐 그 선수들의 호흡을 맞췄다든지 아니면 뭐 나름대로 전력 분석을 했다든지 뭔가를 했으니까 연승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 계속 그 리그컵, FA컵 계속 게임을 뛰면서 선수들의 피로만 계속 커브 못 따면서 계속 피로만 누적시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죠? 소위 말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전 그때 저는 FA컵을 과감하게 포기한 게 잘했다고 봐요. 첼시한테 졌지만, 전 그게 오히려 2군을 돌렸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봤나 본데, 2군을 돌렸어야죠, 그죠? 아니면 전반에만 뛰게 하고, 후반에는 2군으로 다 교체를 했었어야죠, 그죠? 어차피 유로파를 우승해도, 그 FA컵을 우승해도 유로파를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맨유는 챔스를 가야 되는 팀이죠. 유로파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죠? 챔스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물론 컵을 하나 따면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지만, 그건 좀 아니라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어야 되지 않나. 왜 선수들이 너무 피로 누적이 너무 쌓이니까. 그죠? 여유가 있을 때 괜찮은데, 피로 누적이 너무 쌓여 있기 때문에,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2019-20 시즌, EPL 성적표예요. 그죠? 첼시가 새벽에 게임을 보고 있는데, 첼시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최소한 비기기라도 해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맨유가 1대0으로라도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기면 그냥 3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득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성적표를 보면, 골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근데 실점이 적어요. 그죠? 실점을 리버풀하고 비교해도 3골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근데 어때요? 득점이 66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골을 많이 못 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맨시티 봐요. 102골을 넣잖아요. 그죠? 맨시티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실점은 1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건 뭐 몇 점이에요? 38점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죠? 분명히. 득점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100% 감독 탓인 거예요. 감독 전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승도 안 봐요. 승점도 맨시티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승도 여기도 봐요. 거의 8게임 차이 나죠. 승만 봐도 8게임, 무승부 봐요. 12게임 차이 나죠. 패는 오히려 더 적게 졌어요. 그러니까 무승부가 뭐예요? 그러니까 1대0으로 있다가 1대1로 비겼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8게임 가서 26승 된다고 하더라도, 26승 4무 8패죠. 그죠? 만약 8게임을 승으로 바꿨다가 하더라도, 그죠? 그럼 승은 똑같하고 26승 4무 8패죠. 그죠? 나쁘지 않죠. 그죠? 그건 비슷해지겠죠. 그러면 뭐 한 2등 정도 하겠네요. 이 무승부를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승부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걸 승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감독의 어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는 선수 교체 타이밍, 전술, 상대방에 대한 분석, 아니면 뭐, 누구를 먼저 쓰고 선수 어떤 안배, 어떤 선수를 픽업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승부가 이렇게 많다는 거 분명히 이 무승부를 승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30승 되잖아요. 그죠? 이 무승부를 다 승으로 바꾸기만 해도, 그죠? 30승이니까 32승 따라가잖아요. 그죠?
어차피 비슷하게 따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겨우 3등을 한 거죠. 그죠? 토트넘. 미리뉴는 딱 그 메뉴 있을 때 딱 고성적이네요. 그죠? 근데 미리뉴가 시즌 초반 해설할 때 맨시티 2군하고 리버풀을 맞춘 것 같고 맨시티도 맞췄고 첼시였나? 한 팀 있고 토트넘 있었고 그리고 맨시티 2군이라 그랬는데 뭐 하여튼 두 개는 맞고 두 개는 틀렸네요. 그죠? 본인이 6등 할 줄 몰랐겠죠. 그죠? 미리뉴도 안 봐봐요. 엄청 많죠. 미리뉴도 얘는 비길 걸 지고 이길 걸 비기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미리뉴 스타일이 그래요. 그죠? 비슷하죠. 석점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죠? 미리뉴 스타일은 안 돼요. 이제는 그죠? 뭐 아무튼 이렇게 뭐 이렇게 특이할 만한 팀 아스날이 8등이라는 거 뭐 아스날은 전반기를 거의 말아먹었기 때문에 아스날이 8등이라는 게 좀 특이죠. 셰필드가 올라왔다는 점. 셰필드는 원래 뭐 초반에 뭐 그거였죠. 돌풍이었죠. 셰필드는 초반 돌풍의 주역이었는데 여기 잘했는데 그죠? 이 승격 팀이었죠. 요번에 올라온 승격 팀이었는데 완전 돌풍이었는데 뒤로 가면서 이렇게 막 계속 지고 그랬었죠. 그죠? 체력을 너무 소진을 해버렸는 것 같아요. 울버햄턴은 성적이 이제 꾸준하네요. 그죠? 꾸준히 이렇게 유로파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는 뭐 1번부터 9번까지는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막강하네요. 그죠? 1번부터 9번까지 원래는 1번부터 9번까지는 어디 내놔도 그죠? 뭐 만약에 선수들 부상만 없다면 에버튼이 그 감독 새로 데리고 온 감독 아닌가? 그 유명한 감독 데리고 왔다는 그 팀 아닌가? 성적이 못 올라가고 그래도 뭐 잔류는 했는데 못 올라가고 하위권에 처져 있네요. 그죠? 아무튼 솔사레면요. 제가 구단 주면 감독 바꿀 것 같아요. 제가 구단 주면 감독 바꿀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솔사가 자기 스스로가 원래 스타일을 버리고 자기가 바꾸든지, 그죠? 자기 스타일을 버리고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 내 전술이 싫으면 나를 잘라라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긴 해요. 제가 만약에 구단주라면 솔사는 자를 거예요. 전혀 문제 해결 능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 스타일만 고집을 하는데 그걸로 리버풀처럼 저렇게 이기면 괜찮아요. 많이 이기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괜찮아요. 그 전술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결과물도 안 나오고 선수들도 줄부상 당하고 성적도 별로예요. 그죠? 그럼 자르는 거죠. 그죠? 충분히 시간을 줬고 결과물이 안 나오면 프로의 생애는 어떻게 냉정해요. 그죠? 왜냐면 감독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실력 있는 감독들이 넘쳐나는 기 때문에 본인이 바꾸든 본인이 스타일을 바꾸든 아니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튼 솔사르에면요 공격수 미드필더 아니고 공격수 솔사르에면요 앞으로 어떻게 메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갈지 뭐 선수 영입을 지금 뭐 한다고 하고 있고 뭐 정리할 선수는 정리를 하고 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다음 시즌에 어떻게 변화하는 메뉴가 될지 챔스 가서는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열심히 중계를 보면서 응원할 거고, 좀 더 이렇게 발전하는, 뭐 예전 모습 예전 같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원래보다는 발전하는 그런 구단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